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34번부터 36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쪽, 1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갈래는 뭐냐면요. 고전소설입니다. 조웅전을 배우게 될 텐데요. 영웅소설이면서 군담소설인 조웅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먼저 문제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비문학의 일치불일치 문제와 동일하듯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그리고 나와 있지만 살짝 바꿔놓은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35번 가시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지금 3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서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면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36번 문제는 이 지문을 요약해서 이야기해주는, 뭔가 작품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힌트를 주는 문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6번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웅전은 조선시대에 창작되어 독자들에게 많이 읽힌 소설이다. 이 소설은 두 가지 면에서 당시 독자들이 원하는 세계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나는 충이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선인과 악인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선인이 악인의 횡포를 이기는 과정을 재미있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넘어가면 조웅전의 조웅은 누가 될까요? 선인이 된다라는 거 알고 이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이다. 소설은 서사 문학이기 때문에 사건이 중요하니까 인사배, 인물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글이 길고 한문투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만연체이면서 한문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고요. 두 번째는 한 인물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요, 다양하게 지칭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명이라는 사람을 이름으로 불렀다가 관직으로 불렀다가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아버지, 뭐 호로 불렀다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 인물이 그 인물인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다면 고전 소설을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많은 고전 작품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전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그 요약된 일부분이 나오죠. 시험에 일부분이 나오지만 전체의 부분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분석하도록 하죠. 자, 앞부분 줄거리. 앞부분의 줄거리는 힌트가 되는 내용인데요. 중국 손나라 문제 때 간신 이두병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황제가 죽은 후 태자를 귀양 보내고 스스로 황제라 칭한다. 스스로 황제가 됐어요. 이두병의 모함으로 죽은 조정인의 아들 조웅은, 조정인의 아들이니까 이 둘이 대립이 됐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뭡니까? 조웅. 제목이 뭐예요? 조웅전이죠. 이 주인공이에요. 이두병을 피해 도망다닌다. 조웅은 스님에게 병법과 무술을 배워 서반을 격파하고 태자를 구출한다. 곧이어 조웅은 이두병을 잡으러 가고 이두병에게 협력했던 조정의 신하들은 살아날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신하들이 살아날 방법을 찾는데,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 조정의 신하들이 살아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전개될 내용입니다. 자, 이날 밤 승상 황덕이 조정의 여러 신하와 의논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니 아무래도 살 길이 없는지라 그대들은 어찌하려 하느냐. 우리 생각은 도망하면 좋을까 하는데 승상은 무슨 좋은 계교가 있나이까? 신하들이 이같이 대답하자 황덕이 칼을 빼놓고 말했다. 그대들은 모두 내 말을 따르겠는가? 죽고 사는 일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오리까? 라고 해서 지금 살고자 하는 그 신하들의 회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대답을 듣고 황덕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제 도망한다 해도 많은 사람이 모두 어떻게 도망하며 도망한들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처자식을 구하고 좋은 벼슬 달 묘책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어떠하고 승상의 말씀이 당연하오니 어찌 따르지 아니하오리까. 모두 몹시 반기며 말했다. 우리 중에 기억을 묶어보세요. 용맹 있는 장수 60명을 가려 뽑아 가만히 걸레에 들어가 황제와 그의 자식 오영제를 다 결박한 뒤 조홍에게 바치면 우리는 제일의 공신이 될 것이니 이 꾀가 어떠하오? 니은 결국 아까 위에서 말했던 살아날 방법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살아날 방법이라는 게 결국 요거죠. 이두병과 그의 자식들 오영제를 잡아서 바치자. 이게 바로 살아날 방도겠죠. 그렇게 하면 실로 좋은 계책이로소이다. 황덕의 제의를 모두 반겼다. 이제 다 동의했죠. 그날 밤 용맹스런 장수 60여 명을 걸레에 숨겨 놓았다가 밤이 깊은 뒤 달려들어 황제와 오영제를 다 결박하니 이미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이날 조정 신하들이 이두병과 이관 오형제를 수레에 싣고 조원수를 찾아갔다. 이때 황성의 백성들은 원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마중 나오니 가히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이두병을 잡아온다는 말을 듣고 황성의 백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즐거워하며 말했다. 극악한 이두병이 제 세력만 믿고 스스로 천자라면서 권세가 끝이 없기를 바라더니 잠시도 보존치 못하고 어이 그리 짧게 끝나는고. 하늘이 밝게 보시어 내 죄를 알았구나. 무지한 백성도 내 고기를 원하는도다. 착하고 빛나도다. 해가 달 같은 조원수를 보니 조원수 또 이름이 바뀌었죠. 원수는 뭡니까? 관직의 이름이에요. 조원수는 결국 누구예요? 조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백성이 가뭄에 단비를 만났도다. 사방으로 흩어진 충신들도 소식을 알았던가. 남녀노소 백성아 구경을 가졌구나. 백성이 다투어 구경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두병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웅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는데요. 백성들이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원수가 80만 대병을 몰아 황성으로 쳐들어오니 원수 조웅을 말하는 거예요. 황성 백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했다. 장하고 장하도다.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야 오시는가. 하늘이 돋고 귀신이 도와 송나라를 회복했도다. 살아서 너희를 다시 보니 반갑게 그지없도다. 원수가 백성을 위로하며 행군을 재촉하여 수일 만에 황자강에 이르니 강산 풍경이 예전과 같았다. 문득 옛일을 생각하니 서글픈 마음. 이렇게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뭡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뭡니까? 작가가 직접적으로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사실 좋습니다. 사공을 재촉하여 강을 건너니 황성간 어귀에 조정 신하들이 이두병과 이관 오형제를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원수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는 나와 땅에 엎드려 애걸했다. 소인 등의 임금을 속이고 반역을 꾀했으니 죽어 마땅하오나 그때는 도망칠 수도 이두병의 형세를 당해낼 수도 없어 그러한 것이옵니다. 소신도 송태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혀 한순간인들 편안치 않았사옵니다. 하늘이 도와 원수가 이리 오신다 하기에 지난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이두병 부자를 결박하여 바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원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널리 용서해 주소서 소인들의 목숨을 보존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그 살아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놓고 이제 목숨을 구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수가 이두병을 보니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니 이렇게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 잘 표시해 두시면 좋겠어요. 군대를 머무르게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두령을 잡아들여라 명하니 군사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이두병을 진중에 꿇어앉혔다. 두병아 내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내 죄를 생각하면 죽여도 아깝지 않도다. 태자를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리니 그 죄가 어떠하며 나를 잡으려고 장조를 보내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 그 어인일이고 사실대로 똑바로 아뢰어라 라고 하고 죄를 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호령에 좌우에 무사들이 달려들어 창검으로 두병을 찌르며 바삐 아래라 다그쳤다. 잠시 후 두병이 겨우 진정하여 말했다. 조정의 신하들이 그 사람됨이 비할 수 없이 음흉하고 사악한 놈들이라. 자신들의 죄를 면하고자 우리 부자를 잡아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무슨 말하리요. 원수의 처분대로 하라. 이 말에 원수가 크게 성내어 무사들에게 신문하라 호령하니 무사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창검으로 찔렀다. 두병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말했다. 이미 일이 발각되었으니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송나라의 신하들은 만고의 소인이로다. 애초에 반역을 모의한 것과 태자를 변방 땅에 멀리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린 것도 모두 저들의 생각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두병은 핑계를 대는 거죠. 나를 잡아다가 바친 저 신하들이 다 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죄를 면하려고 간교한 계책을 내어 내가 이 지경이 되었으나 다 저들의 죄요. 진실로 나는 태자를 해치고자 함이 아니었노라. 이제 나에게만 죄를 묻고 저들의 죄를 면하고자 함이로다. 원수가 듣고 분기충천 아주 화가 하늘 끝까지 나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간악한 놈아, 너를 잠시인들 어찌 살려두겠느냐. 하지만 살려두는 것은 태자를 모셔온 뒤에 죽이려 함이라. 또 이관 오형제를 잡아들여 죄를 묻고 이두병과 그 아들 오형제를 다 수레 위에 올려앉히고 춤추며 행군하여 황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웅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영웅 소설이면서 군담 소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3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자는 거.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1번 황덕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이두병과 그의 자식을 잡는 계책을 세웁니다. 황덕이라는 승상이 그런 계책을 세웠죠. 첫 부분에 나옵니다. 맞고요. 2번 이두병을 잡으려 황성으로 쳐들어오는 원수를 황성의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죠. 백성들이 다 다투어 나와서 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면서 원수를 환영했죠. 맞고요. 3번 조정의 신하들은 황덕의 계획에 동의하고 이두병과 그의 자식을 결박하는 일에 협조한다. 모두 뭐한다 그랬어요? 아까요? 제의를 반겼고 그리고 모두 동의했다라 그랬습니다. 맞고요. 4번 원수는 이두병의 죄를 열거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명령한다. 이두병의 죄를 원수가 열거하지 않았죠? 물었죠. 네가 말해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명령했고 5번 이두병은 원수의 위험에 앞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거 틀렸죠.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죠. 그럼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착각했는데요. 34번에서 4번 이두병의 죄를 열거했지요. 열거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지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두병의 죄를 열거했고 뭐라고 열거했냐면 위에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병아 내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내 죄를 생각하면 죽여도 아깝지 않도록 태자를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리고 나를 잡으려고 장조를 보내요. 그러니까 열거하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건 맞지요. 선생님이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근데 5번에 이두병은 원수의 위험에 압도되어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신하들이 그렇게 한 거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변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5번. 자, 다음 35번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자, 이제 승상의 말을 듣고 우리 중에 용맹이 있는 장수 60명을 가려 뽑아 가만히 권례에 들어가 황제와 그의 자식 오형제를 다 결박하는데 조홍에게 바치면 우리는 제1의 공신이 될 것이니 그 깨가 어떠하오로.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예측할 수 없게 하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긴장감을 조성하지도 않아요. 예측할 수 있지요. 왜요? 이두병과 그의 자식들을 잡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거 틀린 것이고요. 니은 밤 동안에 있었던 일을 사건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이야기한다. 왜요? 이미 동쪽하늘이 밝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술자가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번 맞고요.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디귿 외부 전경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 아니죠. 구체적인 묘사, 대략적인 묘사.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아니요. 직접적으로. 뭐라고요? 서글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느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3번 틀렸고요. 4번 리을 행동과 배경에 대한 묘사? 없죠. 분한 마음 하늘에 찌르는지라 직접적인 묘사를 직접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없습니다. 자, 5번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인물, 중립적인 입장? 인물을 통해 사건이 진상?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두병 자신이죠. 이두병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중립적인 입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6번 문제요. 보기 다 읽었으니까 바로 1번 조웅이 반역을 한 이두병을 신문하는 것은 충이라는 가치관 맞죠? 볼 수 있고요. 2번 조정의 신하와 이두병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선인과 악인의 대결? 아니죠. 조정의 신하와 이두병은 사실은 원래는 뭐였어요? 협력자였다가
그 악인이었는데 이 둘은 다 뭡니까? 악인이었어요. 악인들이었는데 그 악인들끼리 뭐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이두병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태자를 귀양 보내고 조홍을 잡으려 하는 것은 악인의 횡포 맞고요. 4번 조웅이 이두병을 제압하고 태자를 구하는 것은 선인이 악인의 횡포를 이기는 과정 맞죠? 이기는 과정 맞고요. 고난을 겪던 조웅이 이두병을 잡아 신문하는 장면의 독자들은 재미를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왜요? 선인이 승리하니까요. 이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4번부터 36번 문제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